나경원 후보님, 그리고 한기호 도당위원장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에 그 평창 스케이트 올림픽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그때 열심히 일을 같이 하신 우리 많은 우리 여성 회장님들도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당의 모바일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이곳 강원도를 찾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강원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당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인구수로는 많지 않지만 강원도의 마음을 얻지 않고는 우리가 정말 중원으로 확장하는 그런 확장성 있는 정당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강원도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왔습니다. 이 정도 정성으로 손을 몰아주시겠죠? 네. 이번에 처음 출마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선 연이어 섰는데 힘들지 않느냐, 왜 또 나왔느냐 이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이번 당대표 자리가 정말 영광의 자리고, 이번 당대표 자리가 정말 비단길이라면 제가 굳이 나온다고 결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이번 당대표의 자리와 당대표가 가야 될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왜냐?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정말 험하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내년 선거가 정권 심판 선거가 돼야 됩니다. 지금도 문재인 정권은 무도하게 그들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검찰의 인사를 보면서 그들의 졸렬함, 그들의 무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권과 끝까지 싸워야 되는 패기 있고, 그러나 정말 뒤로 숨지 않고, 그리고 겁내지 않는 그런 당대표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깥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당내 주자만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지지를 받는 당 외의 주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 외의 주자들을 다 우리 당으로 모셔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분열하면 죽고 뭉치면 삽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공정한 경선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밖에 있는 후보들이 오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윤석열 후보 밖에 있죠. 안철수 후보하고도 우리가 단일화를 하든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참 숙제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왜 이겼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뭐 LH 사건, 부동산, 세금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단일 후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겼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박영선 후보 그 당시 득표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39.9%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분노했는데도 민주당 후보에 대한 득표율이 40%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하면 또 지는 겁니다. 내년에 그래서 이 모든 후보들을 통합하는 것은 숙제가 보통 숙제가 아닌데요. 다 모든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이 본인들이 통합하겠다, 본인들이 다 그 후보들을 안고 가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 통합이라는 게 인간적 신뢰도 있어야 되고, 또 특히 호불호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조금씩 이 불신의 씨앗이 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 경우에. 제가 원래 둥글둥글 다 누구하고도 잘 지냅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돼야 되고, 제가 개파 없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하고 친하거나
하는 그런 오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통합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당이 변화해야 된다는 아주 거센 바람이 있어요. 거센 바람이. 저는 사실 기성 정치인으로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이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잘 녹여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누가 할 것이냐, 이거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변화의 방향을 알아도 결국은 그것을 누가 해낼 수 있느냐. 우리 당은 정말 103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우리 28만 명의 책임당원이 있고 100만 명의 일반 당원이 있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 이것을 과연 누가 해내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냐. 사람만 맡긴다고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이 그 변화의 방향을 수용하고 그것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그걸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지역적으로 조금 더 확장해라. 변화의 방향이 이런 거잖아요. 세대적으로 더 확장해라. 가치적으로 더 확장해라. 계층적으로 더 확장해라. 이런 건데 지역적으로 제가 보면 우리 지도부 구성이 이 울산에서 원내대표가 나오셨으니까 당대표는 좀 중원에서 나오는 게 좋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세대적으로는 우리 젊은 층도 또 노장청을 다 조화시키라고 합니다. 제가 당대표 후보 나온 5명 중에서 딱 나이가 중반이더라고요. 50대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제가 그것도 잘 알 것 같고 우리 가치적으로도 늘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소외된 분들한테 좀 그동안 인색했던 것 아니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 이렇게 뭐 텔레비전 출연한 거랑 이렇게 보시면서 또 우리 강원도민들은 잘 아실 겁니다. 스페셜 올림픽을 했던 그 진정성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가야 되는 그리고 방향, 또 공동체 대한민국으로 가는 방향에 제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 또 우리 당의 이 통합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은 그래도 해봤던 사람이, 그리고 그래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중요하고, 특히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뽑힐 당대표는요, 바로 실전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당을 바로 대선 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저는 4가지를 약속했어요. 예비 후보 등록을 받아서 이 상임 고문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대통령 후보 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상임 고문에 위촉해서 우리 당에 어디든지 앉아서 마이크를 채워드릴 테니까 그들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국민과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번째로는 그런데 그들을 빨리 경선의 절차에 돌입시키면 지금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9월 말 경선 열차는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을 너무 빨리 이 경선 절차를 몰았을 때 이 당 밖에 있다가 오시는 분들, 안철수 후보도 결국 우리가 품어야 되잖아요. 안철수 후보도 한 5%에서 7%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당에 아직 뭐 좀 안착도 안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당도 모르고 정치도 처음이세요. 이런 분들한테 좀 시간을 주고 9월 말쯤 우리의 경선 열차는 출발하자. 그리고 3번째로는 우리가 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 당원 의견을 보정하겠지만 완전 국민경선제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축제로 이번 대선을 끌고 가자. 이 완전 국민경선제는 여론조사하고 다릅니다. 여론조사는요, 정말 허구성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당의 당세를 확장하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 대통령 후보를 정하겠다. 그 다음 4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 선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거티브 대응팀도 빨리 구성을 하겠다.
이런 4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 전당대회 끝나고 해야 될 당대표, 저는 연습해도 안 되고 실험해도 안 되고 실패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사선 의원을 시켜주시고 그동안 당에서 활동하게 해주셔서 당과 정치를 잘한다, 또 선거를 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한기호 의원님도 계시지만 한기호 의원님 처음 초선 나오셨을 때 제가 엄청 가서 지원 유세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선거란 선거는 다 쫓아다녔습니다. 또 어려운 선거는 뒤에 숨지 않고 앞에 나갔습니다. 이번 당대표 자리가 영광의 자리면 제가 뒤에 숨어 있었을 겁니다. 정말 어려운 자리인데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지,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분한테 주었다가는 우리는 정말 내년 대선이라는 대전쟁을 치르기 어렵다, 그런 걱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원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말씀들 하세요. 아, 좀 걱정이 돼서 중진들 단일화 안 하냐고 막 말씀하시는데 저는 당심으로 단일화 해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당심이 많이 모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강원도에 정말 우리 핵심 현직 도의원님들 다 오셨는데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당이 문 닫을 때 지켰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요, 지난 4년 너무 어목할 때 정말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광화문 많이 가셨죠? 가신 분 없어요, 광화문에서는? 그때 우리가 가서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무능한 점을 지적하고 그래서 지금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꿈꾸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외쳤던 게 강경보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에 그것을 안 했으면 보수 자체도 지금 지리멸렬, 분열을 했을 겁니다. 그때 당 밖에 나가서 손가락질하고 우리 당 문 닫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이 당은 지킬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당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시대의 그 역할은 우리에게 정말 소명이었고 그 소명을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우리는 해낸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선거가 그렇게 쉬울까요? 여러분, 2002년 6월에 우리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이회창 총재 시절입니다.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도 압승할 거라고 다 예상했습니다. 이미 이회창 대통령이 탄생됐다고 했습니다. 2002년 6월 선거는 정권 교체 선거를 제대로 해서 이겼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와 같은 그런 맥락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12월에 선거를 졌느냐?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가 정권 교체로 해서 졌다는 걸 알고 이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띄운 방법은 뭐냐? 노무현 후보를 갑자기 띄웁니다. 노무현 후보가 들고 나온 건 뭡니까? 낡은 것과의 결별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에서의 세대교체입니다. 갑자기 선거 프레임이 세대교체로 가면서 두 번째 대선 출마를 하는 이회창 후보는 낡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요, 이 선거가 민주당은 선거에 아주 도사들이에요, 한마디로. 아시잖아요, 민주당의 이 선거전략을. 우리가 지금 국민들께서 변화하라는 바람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이 바람을 잘못 알고 잘못 당대표를 뽑아버리면 갑자기 이 정치판은 정권 교체는 어디 가서 사라져버리고 이상한 프레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당대표는 전쟁을 지휘해야 됩니다. 이번 당대표는 그 험한 전쟁에서 문재인 정권과 싸워야 됩니다.
누가 잘 싸웠는지 잘 판단해 주십시오. 또 이번 당대표는 어떤 특정 후보와 특정한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번 대선 경선을 치러서 우리 후보로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정말 강원도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가 부족한 건 많아도 저는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내년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번에 사실 보궐선거 때 가장 핵심이 됐던 부분이 우리가 언론에서도 이슈화를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2030 세대가 우리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그 나경원 당대표 후보님께서는 2030을 어떻게 들고 올 것인지 그거를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2030의 이제 분노를 우리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온 것은 저는 이준석 후보의 아주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준석 후보를 앞으로 당에서 중요하게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람으로 대별되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는 것이고, 분노는 가져왔는데 2030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는 분노를 담는 거를 넘어서 이제 들어줬다에 그쳤다면 솔루션을 내놔야 되거든요. 2030이 왜 화가 나느냐, 특히 이제 이대남의 분노는 역차별에 대한 분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지금 이 여성가족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대남의 의견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도 있겠고요. 그런데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2030이 분노하는 것은 사회 구조적으로 일자리 없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집 살 수 없고, 그 다음에 교육의 기회는 공정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쳐주는 것이 먼저이다. 저는 우리가 정권을 바꾸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사실은 노동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축은 교육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축의 개혁, 이 두 축에 있어서의 공정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노동법은 1950년대 굴뚝산업시대의 노동법입니다. 결국은 지금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이 예전의 노동법은 전혀 새로운 일자리가 태어나는 데 있어서 방해로만 작용이 되고, 대기업 이 민노총을 비롯해서 귀족 귀족 노조의 이 새로운 젊은이들의 어떤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막아내는 그런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개혁의 한 축이 필요하고, 한 축으로는 교육개혁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 교육개혁의 방향은 이 공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사실상 많은 부분을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살아야 되고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이 정권 들어서 자신들의 아이들은 다 이 외고 보내고 해놓고 그걸 다 없애죠. 다양성을 없애버렸죠. 또 실질적으로 제가 예전부터 제가 18대 했던 게 교원 평가제입니다.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유야무야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가난이 결국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차별의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충 그래서 교육과 노동개혁, 이 두 가지가 가장 다음 정권에서 우선해서 해야 될 아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2030을 위해서 저는 청년 정치 참여를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12년에
여성 의무 할당제를 기초의원의 경우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여성 의원 한 명을, 여성 후보를 한 명을 공천해야지만 등록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초의원에서 여성의 확대를 가져왔는데 청년 의무 공천제를 선거법에 고쳐서 바로 실시한다면 일종의 청년 정치 참여 확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결국 여성이 더 많이 정치에 진출하면 그 사회가 양성이 평등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처럼 청년이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하면 지금 청년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이 과소대표되는 부분은 제대로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차원에서의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그리고 그다음 청년정치 참여 확대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당원분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강원도에 지금 너무 애쓰시는 한기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김기선 전 의원님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강원도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열심히 챙기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정권 들어서 또 최문순 지사가 이번에 3번째 지사하고 계시죠. 이제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문순 지사가 참 표정은 온화하신데 이 사실 강원도에 큰 도움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이 평창올림픽 사실은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다. 저는 2011년 그 더반의 그 어떤 감동을 잊지 못하는데 평화올림픽 했는데 평창올림픽은 한마디로 북한의 선전도구로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제 와서는 듭니다. 결국 근데 그 평화라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 북한하고 사이 좋았다고 그렇게 자랑했지만 결국은 지금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만 완전히 GP 초소 없애버리고 GP 파괴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만 완전히 무장 해제한 이 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평화올림픽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포스트 평창에 대한 어떤 비전을 내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알펜시아 문제는 아시다시피 10년 동안 좀 적자고 정선 부분은 지금 또 이걸 없애버린다고만 하고 있고 사실 주요한 사업들을 과연 강원도민의 삶과 강원도의 어떤 이 산업의 유치라든지 강원도의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사실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이미지 정치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책임없는 약속들을 남발하는 이러한 정치에서는 안 된다. 저는 요새 우리 의원님들 보면 너무 애 많이 쓰시더라고요. 요새 이제 보니까 동해 북고성 강릉에서 고성까지 이거는 권성동 의원님 하시고 거기다 또 강릉에서 이 동해까지 내려가는 걸 이철규 의원님이 이번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폐특법 개정 부분도 이철규 의원님 굉장히 애쓰셔서 얻어내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접경지역 특별법 너무 우리 한기호 의원님 수고하고 계신데 민주당 관심 없고 민주당은 주민등록법 개정해서 군부대에 있는 군인들 전부 다 옮기자고 하는데 이거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워낙 이제 본인들이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강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삶이 중요한 건지 군부대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설악 오색 케이블카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환경부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양수 의원님이 수고하고 계시고 또 이 강원도 SOC 1순위 사업 있죠? 그 용문 홍천철도 이거는 예타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좀 우리 도민들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춘천은 그 제2경춘국도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힘이 잘 약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모두 애쓰고 계시니까 또 전현직 의원들이 다 애쓰시니까 좀 힘 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원주 역시 원주 혁신도시가 뭐 이제 우리 김기선 의원님도 애쓰셨고 이렇게 진행됐는데 그 다음에 이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역 의원님 큰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강원도가 해야 될 수는 많고 늘 보면 이 좀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요? 대선 때가 되면 강원도는 이렇게 자꾸 이 뭐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관심에서. 이 강원도민과 우리 강원도의 강원동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애쓰고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께 힘 많이 주시고, 그래서 또 저도 당대표가 되면 강원도 명예도지사로서 열심히 책임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나경원 후보님의 당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